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경로로 공부를 좀 잘하고 혹은 열심히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어떤 로드맵, 구체적인 건 아니라도 어떤 러프한 이제 로드맵,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도 물어봤고, 아니면 이제 대학을 들어간, 명문대를 들어간 제자들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거의 흐름이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흐름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취학 시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뭐 독서를 했든지 아니면 뭐 바둑을 뒀든지 아니면 레고 같은 보드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복잡한 종이접기를 하든지 간에 좀 굉장히 머리를 어느 정도는 많이 쓰거나 오랫동안 앉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오랫동안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오게 되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에 와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절대적인 게 이제 엄마의 역할이에요. 엄마의 역할.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엄마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은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인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준 거죠.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도 뭐 독서를 계속 병행하기도 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바둑이나 뭐 보드게임이나 뭐 레고라든지 그렇게 오랫동안 머리를 쓰는 행위들도 저학년 때는 이제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특별한 동기부여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엄마에 의해서 습관이 만들어져서 그냥 관성적으로 간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어떤 로드맵을 잡을 때 얘가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이 습관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거를 엄마가 시켜서 사교육에 보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학원 여러 개 돌리듯이 하면서 하는 습관도 있겠지만 좀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계획도 잡고 그리고 자기가 좀 알아서 하는 그런 공부, 스스로 하는 공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이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의식하는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집을 샀다라든지 장난감을 샀다라든지 뭐 전교 1등을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행복감을 느끼는 의식적인 부분이 있지만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통 행복감을 느끼느냐라고 하면 자기 주도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에서도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얘가 어느 정도는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얘가 즐겁거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 때 이제 어머님이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데 사교육에 많이 의존해서 학원 뺑뺑이 돌려서 습관을 만들어 줘가지고 명문대에 입학하는 제자도 봤는데 혹은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머님이 이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본인이 계획도 잡고 본인이 좀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명문대에 들어간 학생들도 있어요. 이 차이점은 뭐냐면 결과는 똑같은데 중간 단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들이 잔소리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습관을 만든 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잔소리를 안 하고 뭐 좀 쉬었다 해라 혹은 뭐 힘든 게 뭐니 이런 조력자 역할들만 주로 하는 거고 사교육이나 혹은 좀 학원 뺑뺑이나 혹은 어머님이 너무 주도적으로 다 학습 계획이나 이런 걸 짜서 습관을 만들어준 학생들은 어머님이 고3까지 거의 놓지 못해요. 얘가 숙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한테 맡기지 못하고 계속 상담을 합니다. 고3까지도 상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다 물어보면 엄마에 의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렀고 그 습관을 기르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관성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다.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때 가급적이면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습관들을 좀 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네들이 중학교를 가잖아요. 중학교.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중학교를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서열이 나뉘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시험이 너무 쉬워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뉘어지지 않다가 중학교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절대 평가를 하더라도 뭐 A, B, C, D 이렇게 등급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왜 열심히 하느냐라고 하면 성취감 또는 공부에 대한 만족도 혹은 공부에 대한 어떤 이제 주변에서 칭찬 그리고 자기가 성적이 올라왔을 때 그때 얻어지는 그 도파민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습관을 잘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되니까 공부를 함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우러러봄도 받고 거기서 본인이 얻는 어떤 공부에 대한 성취감도 얻게 되고 도파민도 발생하게 되죠. 힘든 것들을 자기가 참아내고 뭔가 얻었을 때 얻어지는 도파민 그 마약 중독의 한 일종이죠. 그런 것도 얻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관계에서 이제 경쟁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위치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위치에서 내려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옆에서 올라오는 친구들과의 이제 경쟁하는 재미도 또 붙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알아서 동기부여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보통. 자, 여기까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잘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역시 두 가지 부류인데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면 그런 공부하는 습관이라든지 전교권에 계속 있으면서 얻어진 공부하는 데서 얻어진 재미, 성취감, 도파민 중독, 그 다음에 칭찬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고등학교 때도 그냥 쭉 그렇게 공부하는 부류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명확한 꿈이 생기는 부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는 나는 이 대학 무슨 과를 가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그 명확한 목표가 있는 부류도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목표가 있는 부류도 있고 뭐 명확한 목표가 없지만 공부하는데 얻어지는 성취감과 습관이 형성이 된 부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두 부류 다 전교권이 돼서 명문대에 들어가는데 명확한 꿈을 가진 부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자기가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 되게 간단하죠. 저도 이제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은 없어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듯이 야, 너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간다. 이런 식의 것들은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를 들어간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물론 고등학교 가면서 자기 꿈이 명확해지면서 고등학교 때 이런 동기부여가 가지고 되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다 물어봤을 때 초등부나 중학생까지는 거의 그런 동기부여가 작용하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냥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잘 잡아준 습관에 의해서 그냥 시킨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습관도 들게 되고 이것저것 공부도 잘하게 되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칭찬도 많이 하게 되고 공부에 대한 성취감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돼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어느 정도 철도 드니까 내가 뭐를 하고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런 미래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강력한 자기 꿈들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막연하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야지라고 해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재수생들을 가르쳐봐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요.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철이 다 들었고 실패한 학생들이고 1년 동안 극복을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이 되지 않았고 공부를 통해서 작은 성취감들을 맛봐야 되는데 공부를 해나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룩 했을 때 작은 성취감들을 맛보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도파민들이 발생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자기의 무의식에 나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원동력인데
그런 경험이 없고 20년 동안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와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이 안 된 상태로 재수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재수를 하면서도 항상 의심이 가는 게 내가 과연 될까? 안 되겠지? 근데 대학은 가야 되는데 근데 습관도 안 들었고 작은 성취감도 맛보지 않았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생각들이 무의식에 가득 차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단순하지만 명확한 로드맵, 어려 유치원 시절에는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고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뭐 독서라든지 뭐 보드게임 그런 거를 시키고, 초등학교 때 습관을 잡아주고, 공부하는 습관이 잡아진 상태에서 중학교에 오게 되면 얘네들이 공부를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고 거기서 작은 성취감들을 맛보게 되고, 작은 성취감들을 맛보면서 본인의 어떤 자신에 대한 믿음들이 점점 강화가 되고, 무의식의 영역에서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고등학교 가면서 철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직업이나 미래, 대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강력한 이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죠.